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3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무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미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 방안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동안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공짜로 보호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례를 들며 한국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substantial money to us, which we appreciate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국방 예산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방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나라보다 4배 이상 더 쓰고 있다면서 대부분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지출하는 것인 만큼 그 나라들은 분담금을 내므로써 미국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we're going to defend countries, they should also respect us. So it sounds like you're negotiating for maybe This country was taken advantage of by friend and foe, but not any longer.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미한 방위비 협상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은 자신이 취임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 언론들은 미국이 지난해 대비 50% 가까이 인상된 13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외교적 채널에서 이뤄진 동맹 간 논의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조정하고 타협했다며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지난 몇 주간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한 만큼 한국 정부도 더 타협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건강 이상설 속에 재등장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리 성과를 축하한다는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약 3개월 만에 재개된 친서 외교인데 북중 간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가중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구두 친서를 통해 중국이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한 승리를 잡고 관리해 나가는 데 대해 축하를 전하며 시 주석의 건강을 기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구두 친서가 전달된 날짜나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초 위문 서한과 함께 중국 공산당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이 코로나 국면을 넘어 정치 경제 일정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서를 보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달간 연기했던 양회를 이달 중순 재개하는 중국 당국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북중 간 긴밀한 관계를 부각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중국이 정치 경제 일정을 다시 정상화했다는 점을 북한에서 표면적으로 칭찬해 주면서 다시 한번 북한이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임을 중국 측에 상기하려는 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 속에 벌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중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중국의 지원을 바라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월 말 국가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뒤 북중 경제 교류 중단으로 가중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란 겁니다. 중국 측의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안정돼 있고 북한 측은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그 새로 완공된 인비료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평양에 짓고 있는 병원 등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으로부터의 그 많은 원조를 기대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8일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공군과 해군이 지난 6일 서북도서에서 실시한 방어 훈련을 비난하며 군사 대결의 극치이자 9.19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의 강원도 비무장지대 한국군 감시초소 GP의 총격에 대한 9.19 군사합의 위반 지적 등 문제 제기에 따른 반발로 서북도서 훈련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는 8일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은 적대 행위 중지 해역이 아닌 곳에서 이뤄졌다며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비핵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7일 라디오 진행자 크리스 스티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다며 북한의 책임자가 누구든 북한 사람들에게 핵 프로그램이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비핵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검증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인의 안보에 중요한 문제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 특별히 초점을 맞춰온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생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지켜봐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기간 동안 자신에게 감시를 놓치지 말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한국 내 북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메신저 등을 이용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국 내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컴퓨터 보안 전문 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는 8일 북한 추정 해킹 조직 금성 121이 대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을 통일 정책 분야 기관에 새로 근무하게 된 선임 연구원으로 소개한 뒤 친분 관계를 맺어 전화번호를 얻어내는 수법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후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격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미모의 여성 사진 등을 내걸어 접근해 상대를 안심시킨 뒤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대량 발송해 접속을 유도하며 정보를 빼가는 해킹을 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측은 금성 121의 경우 통일 대북 분야 관계자를 노리는 대표적인 위협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면서 신원불상의 인물들이 대화를 시도할 경우 응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의 신분 확인과 보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당초 연기됐던 제재 면제를 받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 물자를 북한에 발송했다고 밝히고 연기 사유였던 모니터링 문제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7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이 조달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독 물품이 이미 북한으로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의 현지 북한 직원들을 통해 당초 물품 지원 연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물품 사용 모니터링 문제에 관한 조율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 방역 물품 제공을 위해 지난 3월 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북한 내 지원 물자 전달과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확신할 수 없어 대북 지원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